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고구려에서요, 그 광개토왕 이후에 그 중국 놈들을 혼내준 왕이 생겨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영량왕입니다. 영량. 이 호가 영양가 있는 거잖아. 영양가. 근데 이 영량왕이 영양가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서를 공격을 한 겁니다. 요서. 그러니까 요하의 서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왜 공격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문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록을 보셔야죠. 서기 598년 영량왕이 말갈의 군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서를 침공하였으나 침공을 한 거야. 근데 영주 총관인 위충이 고구려 군사를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영량왕이 말갈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요서를 침공했어. 근데 영주 총관 따위한테 격파를 당했다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기록을 남기지? 근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이번에 요서 공격은 대규모의 전면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수문제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면서 30만 명을 보냅니다. 얘들은 무슨 그냥 보냈다 하면 그냥 수십만이야. 아우, 이제 좀 뻥이 조금 가미된 숫자겠죠. 어쨌든 서기 598년에 영량왕이 갑자기 요소를 공격을 한 겁니다. 수나라 땅을. 왜 했을까?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어떤 그 동북아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중원 대륙에 이제 북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구려하고 아주 그 친밀했던 나라. 이 북이가 내전을 통해서 나눠집니다. 서쪽에 있다고 서위, 동쪽에 있다고 동위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제 서위가 이제 북주로 변하고 동위가 북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제랑 계속 싸웁니다. 근데 고구려는 북주한테는 사신을 안 보내고 북제한테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북주가 한 서기 한 570년 경에 북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북주가 지금의 베이징까지 이제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제하고만 친했잖아, 고구려는. 이제 북주가 북제를 멸망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 이제 북주하고도 친해져야지.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당시 고구려 왕이 평원왕입니다. 서기 577년에 이제 평원왕이 북주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거야. 친해져야지. 가까운 나라는 친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북제가 멸망을 할 때 그 당시 이쪽 지역, 그러니까 베이징 북쪽, 이 대능아 쪽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본영이라고.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자사라나?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북주한테 북제가 멸망을 당했잖아. 근데 이 고본영이가 이 북주한테 고개를 숙이며 항복을 하면 이제 북주의 신하가 될 수 있었는데 자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땡이가 본 거지, 지가. 그래서 이제 뭐 거란하고도 뭐 친해지고 뭐 돌궐한테도 막 읍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주 입장에서 뭐 이 고본영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쳐야지. 근데 이 고본영을 치기 전에 북주가 멸망을 하고 이게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뀝니다. 북주에서 수나라로 바뀐 거죠. 수나라. 그래서 이제 수나라로 바뀌니까 이 고본영이가
서기 582년에 이 돌골족도 나눠져 있어요. 서쪽에 있다고 서돌골, 이쪽에 있는 애는 이제 동쪽에 있다고 동돌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돌골하고 같이 함께 이 수나라 이쪽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참패를 당해요. 근데 이때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분영이하고 돌골이 수나라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하고 말갈족이 이 동돌골 군대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동돌골의 이계찰 군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참전한 거야. 와, 이런 기록이 있네. 그러니까 이때를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지금 영주 지역을 장악한 게 고분영이잖아. 근데 이제 돌고족한테 읍소로 해서 둘이 수나라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가 이 후방을 친 거겠지? 그죠? 와, 평원왕 때인데, 와, 대단하네. 어쨌든 고구려가 참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 583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 이제 고분영이가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이 고분영이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영주 지역에다가 총관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군사령관이지. 총관을 둡니다, 여기다가. 네가 뭐 돌궐, 거란, 고구려를 좀 대비하라는 뜻이겠지. 어쨌든 이때 이제 고구려 평원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수나라한테. 근데 그 보낸 이유가 물론 뭐 단순한 어떤 목적의 사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고구려가 이 돌궐하고 고분영이가 수나라를 공격했을 때 참전을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신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수나라하고 어떤 뭔가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584년의 수 문제가 이 고구려 사신들을 와 엄청나게 대접을 해줘요. 대흥전에서 연애를 베풀었대잖아. 고맙다고. 근데 얘기가 잘 안 됐던 거야, 이때. 그러니까 고구려 사신이 어떤 문제를 이제 수 문제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수 문제가 이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이듬해 서기 585년에 갑자기요, 이 수나라 남쪽에 누가 있었냐면 진나라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변경 쪽이지만 이 진나라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이렇게 짝짝꿍 돼 있다가 갑자기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도읍을 옮겼답니다. 도읍을 옮겼어. 이건 무슨 말이야? 이제 수나라하고 어떤 그 전쟁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수 문제랑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신도 이제 수나라한테 안 보내고 진나라한테 보내고 도읍도 옮긴 겁니다. 그러다가 서기 590년에요. 이제 수나라가 50만원 대군을 이용해서 진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 소식을 알았을 거 아니야, 평원왕이. 어떻게 해야 돼?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평원왕이 병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비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수 문제가 고구려하고 이제 적대적이 됐잖아.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 고구려가 배신을 때린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켰어. 이제 뭐 기세등등한 거지, 수 문제 입장에서. 그래서 고구려의 평원왕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당신 평원왕을 쫓아낸다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은 다시 관리를 선택하여 그곳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야, 수문제가
평원왕이 수문제의 뭐, 비서야, 비서?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야? 아, 이 자식이. 아니, 뭐, 진나라 한번 멸망시켰다가 아주 기세등등 해가지고, 이따위 조서를 보내요. 왕이 만약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고쳐서 우리의 법도를 따른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하가 될 것이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조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수문제죠. 평원왕을 용서하려는 심정이 없다. 평원왕의 과거 잘못을 추궁하기로 한다면 이런 조서를 보냅니다. 평원왕의 과거의 잘못 뭘까요? 수문제한테 평원왕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나옵니다. 평원왕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멀리서 우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성과 절개가 부족하대자. 정성이 부족해. 야, 느낌이 안 와. 좀 느낌 있게 해봐. 이런 얘기죠. 왕이 이미 내 신하가 되어 짐과 뜻을 같이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원왕이 말갈족을 몰아내고 거란을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했던 거야. 평원왕하고 수문제가. 근데 평원왕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야. 그죠? 이게 잘못이라는 거야. 이때 말갈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갈족은 수서에 나오지만 속말말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안 한 거야, 평원왕이.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밀히 재물을 써서 돈을 써가지고 이거를 미끼로 쇠뇌, 그러니까 이제 화살인데 이제 기계 장치로 쏘는 화살이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쳤다는 거야. 그리고 늘 사신을 보내서 은밀히 새 소식만 캐내려 했다. 그렇죠. 정보를 파악을 한 거야, 평원왕. 사신을 보낸 이유가 정보를 캐려고, 수나라에. 그랬던 거죠. 이걸 이제 수문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평원왕이 여러 차례 기병을 보내서 수나라의 변경지역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와, 이건 모르셨죠? 평원왕 때 고구려군이 수나라 변경지역을 공격을 했다는 거야. 수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평원왕의 잘못을 이제 추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보낸 거야. 왜? 왜 보냈겠냐고? 진나라를 멸망시켰잖아. 돌골족들도 진압을 했고 이제 남은 건 누구야? 고구려. 그래서 이런 조서를 보낸 거야. 야,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공격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조서를 받고 평원왕이 뭔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평원왕의 이제 맏아들인 영량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영량왕, 평원왕의 맏아들이다. 근데 이제 영량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풍채가 준수하고 쾌활했다. 와, 그냥 적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좀 소극적이지 않고. 이거는 좀 아버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 그죠? 평원왕하고는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평원왕도 이제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이제 대목이 나옵니다. 영량왕의 어떤 생각.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을 나의 임무로 생각했다. 와,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야. 내가 왕이 된 임무야. 와, 난 이런 건 처음 들어봐, 진짜.
와,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정시킨다. 와, 대단한 왕이었던 겁니다. 고구려 영량왕. 광개토왕에 필적할 만한 그런 왕이었던 거죠. 와.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영량왕의 아버지인 평원왕한테 조서를 보냈잖아. 시덥지 않은 조서를. 그거 영량왕이 몰랐을까? 근데 그 이듬해 영량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듬해인 서기 591년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 고구려가 수나라에 조공하고 뭐 소문을 올리고 이거를 착각을 합니다. 고대에서는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잖아. 그럼 사신을 보내는 거야, 서로. 등극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 외에는 별거 없어. 근데 좀 착각을 해. 뭐 조공을 했다. 무슨. 아유. 그리고 영량왕이요. 서기 597년까지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수나라에. 조공을 바치려고 보냈겠냐고. 어? 영량왕이 이 아버지 때부터 태자를 일찍이 책봉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을 영량왕이 모를까? 알지. 근데 사신을 보냈어, 수나라에. 왜 보냈을까? 아, 뻔하잖아요. 정보를 캐내려고. 이미 평원왕 때 진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훈련을 하고 불량미를 비축해놨잖아. 전쟁 준비가 다 된 거야. 그거를 영량왕이 몰랐을까? 알고 있었던 거지. 수시로 공격 시점을 생각을 했던 거야, 영량왕은. 수나라를 언제 칠 것인가. 그래서 칩니다. 서기 598년에. 근데 웃긴 게 이제 영량왕이 요소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영조 총관인 위충이 고구려 군대를 격파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웃겨요. 왜 웃기냐면 이 총관 따위가, 자 보세요. 총관의 군대가 얼마나 있었겠냐고. 에? 아끼케야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겠지. 근데 이 대군을 말갈의 군대만 갔었던 게 아닌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대군을 총관 따위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영주 총관 위층은 그 다음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뻔하잖아. 죽었어. 그리고 고구려 군이 대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겁니다. 수문제가 영량왕의 요소 공격을 알고 군대를 파병을 했는데 숫자가 30만 명. 와. 이 중국 놈들은 보냈다 하면 수십만이야. 와. 30만 명을 보낸 거야. 자,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야, 이 30만 명은 고구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고구려 영토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요소를 공격했던 고구려 군대를 몰아내려고 보냈던 거야. 왜 그러냐면 6월에 지도에 잠깐 보시면 왕세적이라고, 얘는 이제 이 베이징에서 이 나나 상류를 거쳐서 영조 쪽으로 공격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왕인 양은 이 임류관을 통해서 이 바레만을 끼고 이렇게 공격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6월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9월에 전군이 철수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죽은 자가 19이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죽었어. 그러면 몇 명이 죽은 거야? 한 3만 명 살고 27만이 죽었네. 어? 몰살을 한 거야, 몰살을. 자, 보세요.
수나라 군대 30만이 몰살을 당했어. 물론 자칫 홍감이나 수서에는 이제 뻥을 쳐요. 뭐 장마가 져가지고 군량 소송이 안 돼가지고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졌대는데 그게 아닌 거야. 고구려 군한테 몰살을 당한 겁니다. 몰살을. 그래서 대승으로 끝납니다. 영량왕의 대승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요소 공격에 대해서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한 거냐면 KBS에서 방송하는 역사 저널 그날 거기서 이제 뭐 살수 대첩에서 이제 막 서로 간에 히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요, 이분이 이 살수라는 곳을 어디다가 지명을 했냐면 지금의 청천강이래. 당시 살수는 현재의 청천강이다. 이 사람이 서울교대 교수예요. 아니 그러면 좋아. 뭐 교수 학자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 살수가 청천강일 수 있지? 그러면 뭐를 해야 돼? 방송에서 나와서 이 얘기할 정도면 옛날에 살수가 청천강이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응? 근거도 없어. 그냥 살수는 청천강이라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 영량왕의 요소 공격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구려는 수나라의 침입에 대해서 군사적 대비를 갖추는 한편 평원왕이 군사적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했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웃긴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인 조공, 책봉에 의한 외교 교섭도 재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고구려가 수나라가 무서워서 고구려가 여태까지 그 중놈들한테 했던 거 그런 전통적인 외교 방식인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거야. 와, 맞습니까? 이 사람 얘기가? 수나라가 무서워서 조공을 갖다 바친 거야? 에휴.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요소 공격에 동원된 말갈 군사 규모가 10,000명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 얘기는 말갈 군사만 데리고 영량왕이 갔다고 기록에 있잖아요. 이걸 두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국지전이야? 30만 명을 보냈어, 수나라가. 그게 국지전이야? 참 답답한 양반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얘기 중에서 고구려 본군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도 있었다. 와, 그러니까 기록에 말갈 군사만 기록에 등장을 하잖아.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고구려의 군대가 참전을 안 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고구려 군대가 참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아니 역사책만 분석을 해도 뻔히 답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고구려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낸 이유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 뭐 정보를 파악을 하려고 조공을 위해서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정보를 파악을 하려고 보낸 거야. 사신을. 그거를 몰라?
기록에도 있잖아. 늘 사신을 보내서 은밀히 새 소식만 캐내려고 했다. 아유. 그리고 이게 국지전이냐고. 영량왕의 요소 공격이 국지전이야? 30만이 와서 몰살을 당했잖아. 이게 국지전이냐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30만이 고구려 영토를 목적으로 고구려 영토를 전면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이해가 가. 어? 그게 아니고 이 요소에 있었던 영량왕의 고구려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30만이 갔던 거야. 근데 그 30만도 몰살을 당했어. 이게 국지전이야? 전면전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강단 사학자들은요, 앵무새처럼 떠버리기만 하지, 어? 분석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수 문제가 죽고요. 여기서 이제 요소에서 영량왕한테 대패를 당했잖아. 그런데 이제 수 문제가 죽고 그 아들인 수 양제가 이제 수나라의 왕이 되잖아. 그 수 양제의 측근인 배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 황제께서, 그러니까 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양양에게 군사를 주어서 출동시켰으나 그가 어리석고 못나서 공을 세우지 못했대. 어리석고 못나서가 아니고 영양왕의 고구려 군대한테 몰살을 당했잖아.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고구려 군대가 강대했다는 거야. 이제는 폐하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수양제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예절의 땅이 오랑캐의 소굴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절의 땅. 여기가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절의 땅. 이게 어느 곳이냐면 요소를 공격했잖아. 영량왕이. 그러니까 요하 서쪽을 공격한 거야. 그래서 대승을 거뒀어. 근데 곧바로 철수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영량왕이 고구려 군대 일부를 여기다 주둔을 시켰던 겁니다. 이건 모르셨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절의 땅이 오랑캐의 소굴로 변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겁니다. 고구려가 철수를 한 게 아니고 이 요하 서쪽에 고구려의 군사 기지를 설치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량왕은요,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개토왕에 필적할 만한 고구려의 왕이었던 겁니다. 영량왕은.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